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폼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컨트롤의 이제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특정 컨트롤을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반품 정보를 입력하는 반품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반품 관리다에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에 대해서 다음 작업을 이제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품 관리라는 이 폼 있죠.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가로 간격을 이제 같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본문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들의 가로 간격을 같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는데 가로 간격이 다 다르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붙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그랬으니까 이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요 앞에 본문 앞에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줄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이렇게 싹 다 이제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컨트롤을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정렬이요. 정렬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그때 우리의 크기 및 순서 조정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우리의 크기 공간이라고 있죠. 크기 공간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크기다 간격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간격을 이제 바꿀 거니까 간격 중에서 가로 간격 같음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간격 같게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로 간격이 싹 다 이제 똑같게 그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에 이제 탐색 단추 그리고 이제 최소화 최대 단추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폼에다가 직접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폼 선택기요.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곳 폼 선택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이 현재 폼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곳에 보면 우리 탐색 단추라고 있습니다. 탐색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최소화 최대 단추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탐색 단추는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예로 설정이 되어 있고 최소화 최대 단추는 둘 다 표시 그렇게 되어 있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탐색 단추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최소화 최대화 단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시 안함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오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최소화 최대화 단추도 표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있는 전체 컨트롤이요. 본문에 들어있는 이 전체 컨트롤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해서 배경 스타일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 이 두 가지를 투명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일단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금자 요 앞부분 여기서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클릭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선택 유형이 지금처럼 여러 항목 선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배경 스타일 그렇게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스타일도 있죠. 지금 배경 스타일은 보통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 스타일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를 둘 다 이제 투명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일단 배경 스타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투명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지금 실선으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투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을 둘 다 이제 투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폰 보기 클릭이요. 폰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테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 컨트롤들의 배경 스타일도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최소화, 최대화 단축, 그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되게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아래쪽을 봤을 때 이제 레코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탐색 단추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2번하고 3번 문제 싹 다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폼 본문에 그랬습니다. 폼 본문에 txt 제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고 우리 txt 소매 전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이 두 개 컨트롤에는 각각 이제 제품명과 소매 전명 얘네가 이제 표시되게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제품명이 하나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매 전명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품명과 소매점명을 서로 이제 바운드를 시켜서 이제 값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언바운드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이 있죠. 첫 번째 거 먼저 찍어 보니까 요거는 이제 txt 제품명이다, 그렇게 떴고요. 두 번째 거 찍어 보니까 txt 소매 전명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 먼저요. txt 제품명 요거 이제 먼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탭이요.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품명이 나타나게 할 거니까 제품명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바운드 된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txt 소매 전명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소매 전명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폰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제품명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소매점명도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반품수가 있대요. 반품수가 전체 반품수의 평균 이상인 그 레코드에 대해서 글꼴은 이제 굵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봤을 때 뭐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소매점 코드다, 소매점 명이다, 우리 수량이다, 반품 금액이다, 반품 날짜다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수량이 쭉쭉쭉 들어있죠. 얘가 지금 우리가 반품 물품을 이제 관리하는 그 폼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수량이 우리 반품수예요. 이 반품수가 전체 반품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이 폼을 봤을 때 평균값은 어딘가에 구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본문 컨트롤을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이곳에는 컨트롤 원본이 반품수로 돼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반품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반품수가 전체 반품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평균 이상인 그 레코드에 대해서, 그 레코드 그러면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글꼴을 이제 굵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지금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눈금자 요 앞부분 있죠. 요 앞부분을 마우스 이제 올려놓고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죠. 요 서식이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이곳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요 조건부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반품수라는 건 아까 확인했어요. 그 반품수가 전체 반품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평균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avg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해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요거 이제 찍어 놓고 그때 이제 우리는 식으로 이제 작성할 거니까 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반품수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 필드의 값이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고요. 평균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vg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반품수의 우리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내가 지금 반품수를 가지고 있다. 그 반품수가 반품수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굵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굵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굵게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빨강이다라고 해서 빨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을 적용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죠.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서식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도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반품 관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반품 관리라는 폼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하던 그 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 폼에서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폼에 폼 바닥글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폼 바닥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txt 반품 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우리 맨 밑에 보니까 반품 건수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컨트롤에다가 현재 선택된 그 소매점명이요. 그 소매점명에 반품된 그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래요. 그리고 txt 총액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txt 총액이 지금 우리 반품된 총액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 우리 현재 선택된 그 소매점 명에 반품 가격의 총 합계를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txt 소매점 명 이곳에서 이제 선택된 그 반품된 그 레코드 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거 이제 세 줄 때는 우리가 이제 dcount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txt 소매점 명에 들어있는 그 반품 가격의 이제 총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dcount다, dsum이다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 이제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죠. 그때 이제 이런 도메인 함수를 쓸 때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사용하래요. 사용하고 1번 문제 그림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를 쓰라 그랬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요 말이 이제 생략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생략이 돼서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일단은 이 폼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그때 요 폼을 만들 때 레코드 원본으로 어떤 걸 썼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폼 선택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는 탭이 있고 이 데이터라는 탭에 보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요. 이 레코드 원본이 우리 이 폼을 만들 때 사용한 그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때 여기 보니까 소매점별 우리 반품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거는 우리 쿼리죠. 쿼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쿼리 요 말이 만약에 생략이 돼서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어떤 걸로 이 폼을 만들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서
그 테이블이나 그 쿼리를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txt 반복수다, txt 우리 총액이다, 그렇게 이제 컨트롤 병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반복수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총액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명도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폼 바닥글에 있는 거 반품 건수는 지금 9건이다. 그리고 반품된 총액은 지금처럼 82만 6,120원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요 첫 번째 데이터가 선택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소매점 코드를 보니까 I30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을 때 이 소매점 코드에 대한 그 반품 건수가 총 9건이고, 그때 이제 반품된 총액이 82만 6,120원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펌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쿼리,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했다 그랬죠. 이 쿼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소매점 코드라는 게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보니까 레코드가 총 10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매점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모두 선택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선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I30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I30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체크 표시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I30에 대한 그 레코드의 개수는 전체 몇 개다? 9건이다. 9건이다. 요 9건이 이제 어디에 나오게? 우리 txt 반품수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d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txt 소매점 명에 해당하는 그 반품된 그 레코드 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제품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도 되는 거고요. 소매점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세도 돼요. 반품수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때 이제 반품 가격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품 날짜를 가지고 해도 되고, 어떤 걸 가지고 개수를 세든 다 똑같이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txt 총액이라는 거요. 총액을 이제 구해줄 때는 문제에서 반품 가격의 총 합계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반품 가격이다 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반품 가격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요 쿼리는 이제 닫기 누를게요. 그랬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니요 누르고 그냥 빠져나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dcount다, dsum이다 이런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런 함수들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dcount가 됐든 아니면 dsum이 됐든 우리 생김새는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dcount가 됐든 우리 dsum이 됐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dcount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dcount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dcount하고 쓸 때 우리가 는을 먼저 써주고 dcount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던 제품 코드 있었죠. 그 제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세 달라. 그때 이제 문제에서도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그 뒤에다가 도메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매점별 반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조건은 그때 이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에 들어있는 우리 소매점명이라는 그 컨트롤의 그 값이랑 우리 txt 소매점명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 이제 소매점명이요. 소매점명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소매점명에 들어있는 그 값과 똑같은 걸 이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txt 총액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반품 가격의 총 합계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조건도 똑같죠. 또 똑같이 우리가 txt 소매점명에 우리가 선택된 그 데이터에 대한 총 합계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dsum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반품 가격에 이제 우리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 이제 반품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라서 우리 도메인 명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도메인은 똑같이 우리가 소매점별 반품이다 해서 요 쿼리 이름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이제 조건은 소매점명이 있다. 그 소매점명이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소매점명이요. 소매점명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dcount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요 컨트롤에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요 언바운드된 요 컨트롤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우리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아까 썼던 그 dcount라는 함수 있죠. 그대로 이제 써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두 번째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에 또 똑같이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dsum이라는 그 함수를 그대로 아까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선택된 게 첫 번째 레코드가 얘가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매점 코드가 i30이 이제 선택됐다는 그 얘기요. 이 i30에 대한 그 반품 건수는 레코드의 개수가 그때 9건이 있다. 그때 반품된 총액은 지금처럼 요만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금액과 건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x29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건이 있대요. 그리고 반품된 총액은 지금처럼 요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밑에 이제 S23 요걸 이제 세 번째 레코드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그때 이제 S23에 대한 그 반품 건수는 요만큼이다. 반품된 총액은 지금 이만큼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맞게 푼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dsum이라는 걸 가지고는 반품 가격의 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무조건 우리가 반품 가격을 써야 되지만 dcount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개수만 이제 구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지금처럼 제품 코드라고 써도 되고요. 우리 두 번째 필드명이 우리 제품명이죠. 제품명을 써도 됩니다. 우리 소매점 코드 세 번째 있죠. 소매점 코드라고 써도 되고 소매점 명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인수 쓰는 자리에다가 써도 돼요. 그리고 반품수 요걸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반품 가격 요걸 이제 써도 됩니다. 반품 날짜 얘를 이제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제품 코드가 아니라 우리 반품 날짜 그거 이제 한번 써볼게요. 해서 그 밑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똑같이 쓰는데 반품 날짜를 가지고 우리 개수를 세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dcount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컨트롤 찍어주고요.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지우고 제가 이제 반품 날짜 그거 쓴 거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반품 날짜가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요 세 번째 게 선택이 돼 있으니까 8건이 나온 거고요. 요 두 번째 레코드 얘가 이제 선택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건수가 3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i30 요 첫 번째 레코드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반품 건수는 9건이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개수를 이제 구하고자 했을 때 dcount 요 함수에서 지금 이곳에다가 반품 날짜를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처음 썼던 그대로 제품 코드를 써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줘도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어주고 이제 확인까지 끝났죠. 그럼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반품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반품 관리다 해서 지금 폼이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데이터가 쭉쭉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소매점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 컨트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컨트롤이 이제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소매점 정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소매점 정보다 해서 폼이 이곳에 작성이 되어 있죠. 요 폼도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 소매점 정보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소매점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해서 지정을 하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은 소매점 코드의 필드 값이 txt 소매점 코드에 해당하는 그 소매점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반품관리 여기서 제가 만약에 소매점 코드 여기 지금 I30이라고 돼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소매점 정보 이 폼이 이제 짜잔하고 폼 보기 형식으로 열리는데 그때 우리 I30에 대한 그 정보가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소매점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매크로 이름이 떴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매크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1번 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제 소매점 정보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이제 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을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폼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끝에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소매점 정보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폼 이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보기 형식은 폼이요. 폼. 문제의 수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기 형식은 그냥 폼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을 보면 소매점 코드라는 그 필드 값이 우리 txt 소매점 코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소매점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작성기요. 작성기를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식 작성기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도 소매점 코드 그 필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소매점 코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필드명을 먼저 써주고 이 필드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소매점 코드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컨트롤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요 컨트롤은 우리 반품관리라는 그 폼에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1급 B형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로드된 폼이라고 있죠. 우리가 요 반품 관리라는 이 폼을 열어놨으니까 로드된 폼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 관리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반품 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 반품 관리라는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txt 소매점 코드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txt 이제 소매점 코드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소매점 코드 이곳에 있네요. 소매점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 이름과 함께 이렇게 이제 컨트롤명이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식 작성기에다가 쓴 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나는 지금 소매점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 값이랑 우리 txt 소매점 코드 얘랑 이제 똑같은 거 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txt 소매점 코드는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반품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txt 소매점 코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where 조건문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크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소매점 보기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소매점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소매점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매점 보기라는 이 매크로는 언제 실행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폼의 본문에 들어있는 txt 우리 소매점 코드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소매점 코드라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 땅 찍어서 우리가 컨트롤 명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이요.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온 더블 클릭이요. 온 더블 클릭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끝에 요 목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소매점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요 매크로 이름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txt 소매점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요 매크로를 실행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우리가 이제 txt 소매점 코드가 지금 요 컨트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30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소매점 코드가 i30인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요 폼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9요. x29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x29에 해당하는 그 정보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반품 관리라는 요 폼도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